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들은 이 빼앗겼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청춘 그리고 부당한 가혹행위 당한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좀 감싸주길 바랬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는 이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죠. 후보자께서 이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이용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조태열 후보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 및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들은 이 빼앗겼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청춘 그리고 부당한 가혹행위 당한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좀 감싸주길 바랬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는 이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말 정부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이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걸 의도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2015년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이 협의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요. 네. 당시 외교부에서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직접 이것을 지휘 감수하셨습니까? 초안이라는 거는 내부 작업에 관여를 했죠. 근데 최종 의견서와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죠.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진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법원 측과 소통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것이 그런 적 단 없었다고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최종 의견서와 초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외교부가 2015년 8월, 9월 그 다음 해 10월 이렇게 자신들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서 좀 첨삭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확인해서 임종원 씨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그럼 검찰 조사 내용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검찰 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그 사법농단 관련 재판 출석하셔가지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네. 걸 진술했을 뿐입니다. 예, 근데 아베 총리도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결했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시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까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모든 정부 수립 이후 모든 한일 국회 정상화 이후 모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거를 진술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간합동위원회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표문을 보시면 그런 말이 없고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건 압니다만 민간위원회 발표문에는 그런 일이 없고 다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 그 결과로서 추가 보상 입법 조치를 취해서 2005년부터 몇 년 동안 2차 보상을 해준 거는 바로 행정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인하면서 취해진 후속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 안 하신다는 거 맞죠? 아니, 동의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동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협의했다는 부분, 법원과 그 보도에 의하면은 임종원 차장이 하드디스크에서 강제 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문건이 나왔고, 당시 외교부의 일종의 민원성 문건으로 대법원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법원 측에 전달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없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